이 정도의 사운드를 아날로그로 구현을 해냈다는 게 이분이 진정한 고수를 내가 만났구나. 자,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 좀 나누고 같이 음악을 들으면서 너무 깊은 감명을 받아서 저희가 또 추가 촬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런 감동은 공유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들어와서 그냥 제가 이제 스피커 위치 좀 잡고 루머커스틱에서도 말씀도 드리고 음악 하나 갖고 이제 그냥 A/B 테스트 하면서 그렇게 들었다가 음악 녹음하려고 5곡을 들었는데,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이런 절정의 밸런스를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감명을 받았겠죠. 자, 아까 리지드 타입하고 서스펜디드 타입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리지드 타입은 소리가 되게 묵직한 반면에 좀 둔하고 무겁게 나올 수 있고, 그렇죠. 섬세함이 좀 떨어지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서스펜디드 방식은 섬세한 반면에 소리가 무게감이 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그 섬세함과 이 무게감의 밸런스, 그 밸런스도 너무 좋고, 턴테이블에서 이 정도의 안정감 있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물론 아날로그 LP가 자체가 고역이 좀 열리긴 하지만 고역 위탄이 이렇게 확 열려버리는 느낌? 정의감도 너무 좋고 정말 기가 막히게 이 아날로그 세팅을 해놓으셨다. 정말 진정한 아날로그 고수분을 만났다는 느낌이 훅 들어올 정도로 너무 감명을 받아서 추가 촬영. 과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음악 이거는 좀 설명을 하면서 이 느낌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5곡을 들었죠. 첫 번째 무슨 곡을 들었죠? 그조 보나마사의 그 로얄 알버트 홀 라이브 음반 중에서 하이워터 에브리웨어라고 많이들 테스트곡으로 많이 그쵸, 쓰시는 테스트곡으로 곡이죠. 많이 쓰는데 아마 이게 디지털 레코딩이겠죠? 예, 2009년도 음반입니다. 이제 이 음악을 들었을 때 이제 제가 느낀 건 정말 드라마틱하게 양쪽에 이제 거대한 드럼이 위치를 하고, 그러면서 기타가 연주를 하는데 기타의 존재감, 그리고 이 뒤이어 등장하는 어떤 보컬의 약간 허스키하면서 굵직한 그 보컬의 어떤 위치, 이런 부분들이 너무도 입체적으로 그려져서 LP에서 이런 입체감이 물론 나오죠. 나오는데 LP에서 입체감은 뭐랄까 약간 좀 굴곡을 갖는 입체감이면, 지금 오늘 이 아날로그에서 들은 입체감은 굉장히 정교한 입체감이 만들어졌다. 그 부분에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과찬을 해주셔가지고. 아니요, 진짜 이거는 과찬 받으셔야 될 사운드예요, 진짜. 예? 이게 디지털이야, 아날로그야? 어떤 소리의 우위를 떠나서 아날로그 특유의 어떤 나쁜 버릇이랄까?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핑크팬더 헨리 맨슨이 이 음반이요,
이게 몇 년도 녹음이죠? 67년도 음반. 와. 솔직히 이 음반 딱 첫음이 딱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막 째깍째깍 소리 나기 시작하면서 음악이 딱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어요. 껍데기를 벗긴 소리. 어, 고역 윗단에 진짜 장막이 벗겨진 게 아니라 껍데기가 확 벗겨진 개방감에다가 색소폰이죠. 예, 처음에. 예. 색소폰이 짠 하고 등장할 때 그 광채가 그리고 그 정의감이 그 공간감이 대단했어요. 그러면서 그 뒤쪽에서 그 찰랑거리는 그 심벌 소리가 밸런스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보통 이럴 때 우리가 표현하는 게 이제 스파클링 하이라고 제가 스파클링.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음상 자체가 흔들림이 없다는 거. 이 정도의 이 사운드를 아날로그로 구현을 해냈다는 게 정말 이분이 진정한 고수를 내가 만났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한 게 이 핑크팬더 이 음반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뭐 음반이 좋아서 그럴 수도 에이, 있습니다. 그럴 리가요. 뭐 예를 들어서 질감이 좋으면 좀 개방감이 아쉽고 네. 저역이 되게 무게감이 좋으면 고역이 약간 같이 무거워지고 그 진짜 아날로그가 밸런스 맞추는 건 디지털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밸런스, 이런 개방감인데 이런 정의감이 같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또 느껴진 것들은 이 음반에선 그 정숙함까지 같이 느껴진다는 게 정말 대단했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이제 스콜피언스의 명곡이죠. 홀리데이. 하느님이 몇 년생인지 모르겠지만 이 곡 자체는 이제 저한테는 뭐냐면 이게 1980년대 소위 말하는 디스코텍이 굉장히 유행하던 시절에 이게 꼭 블루스 타임 때 나왔던 그 스콜피언스 홀리데이인데
no days for the sun, the good time and fun. Let me take you far away. You like the holiday. 이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들이 하나하나 전부 알맹이를 드러내는 느낌. 이런 이 해상력 노래 전주가 쭉 시작을 하다가 이제 중반부부터 드럼의 임팩트가 나오면서 스케일이 나오는데 팝 음악도 이렇게 웅장할 수 있구나. 정말 이 곡을 새롭게 들었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네, 김한선의 가장 제가 무더운- 그래서 스콜피온을 듣고 홀리데이를 듣고 이거 음악별로 다시 찍어야 되나? 근데 다시금 세팅 다 치웠는데 카메라 세팅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제 김한선의 가장무도의 이 음악을 듣는 순간 오케이 이건 추가 촬영해야겠다 결정했는데 해가 지면 거리는 잿빛 화장하고 언제나 표정 없는 얼굴로 사랑하지 않아도 애인 될 수 있는 외로운 사람들이 축제를 하네. 진실은 회색 그림 사이로 스며들었나. 아무도 마음 깊은 곳을 보여주려 하지 않네. 이제는 사랑을 하고 싶어. 우리나라 음반에서 이렇게 녹음된 음반이 있어? 입체감, 임팩트, 트랜지언트, 리듬감, 질감, 밀도, 음색 이런 오디오적인 요소들이 진짜 완벽했다 할 정도로 정말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곡에서도 여긴 안 적었지만 느낀 거는 정숙함까지 느껴지는. 사실 아날로그에서 정숙함 만드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예, 그게 제일 큰 과제죠, 사실. 진짜 세팅을 잘 해놓으셨구나. 야, 이 정도면은 진짜 음악의 황홀경에 여기는 아까 제가 아지트라고 그랬는데 여기를 아방궁이라고 호칭을 바꿔야 할 정도로 제가 좀 업됐는데요. 아니 가요에서 음반에서 어떻게 이렇게 정의감이 나오지? 물론 이게 초반이라고 하셨지만 그리고 그 당시 프로듀싱을 또 손무현 씨가 하면서 확실히 녹음이나 이런 곡 자체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러니까요. 음반이다. 그래서 BOP 얘기를 여기서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늘 말씀드렸던 게 디지털이 노이즈에 취약하니까 LP보다 디지털 쪽이 더 차이가 많이 난다. 저도 여러 번 설명했었고 조심스럽지만 여태껏 제가 저희 하이파이 클럽에서 그리고 이제 뭐 저희 동호인 댁에서 이렇게 손님 집에서 BOP를 많이 데모를 해드리고 하고 있는데 역대 BOP 전과 후의 차이가 제일 많이 난 시스템이 오늘 이 하하님 시스템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BOP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건 그만큼 이 시스템의 세팅이 굉장히 완벽했다. 시스템 세팅을 워낙 잘 해놓으시니까 이렇게 BOP의 차이를 극대화를 만들어놨다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BOP를 빼보고 우리가 또 예. 전곡을 들어봤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BOP 하나 들어가서 정말 이렇게
많은 정리정돈을 해주고 이렇게 맑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선명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구나. 전기 노이즈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노이즈가 들리는 느낌. 저 개인적으로는 뿌듯했는데 하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앞으로 고민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 진선 턴테이블도 대단하네요, 진짜. 그리고 이게 광 카트리지가 또 많은 역할을 그런 하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광 카트리지가 워낙 노이즈 대응력도 좋고 예. 대역도 밸런스 좋게 넓기 때문에 네. 그게 다른 MC 카트리지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더 그러니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역의 해상력은 분명히 이 카트리지의 역량인 것 같아요. 예. 콘트라스트가 좋은, 굉장히 명확한 예. 그런 해상도를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인상적인 건 질감도 너무 좋게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고역이 열리면 중역이 같이 약간 엷어져야 되거든요. 예. 안 엷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드럼의 임팩트도 그렇고 저역이 바닥에서 이렇게 쿵 하고 떨어질 때 그 저역의 느낌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 마지막으로 들은 곡이 예, 구스타프 홀스트의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더 플래닛 중에 목성 주피터입니다. 이 클래식을 한번 들어봤는데 시간만 된다면 음악을 더 들어보고 싶을 정도로 지금 플래닛도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일단 가장 인상적인 건 클래식이니까 이 공간감과 앰비언스죠. 정말 대편성 오케스트라의 풀 사이즈가 나오는 스케일이요. 내가 그냥 콘서트홀, 굉장히 음향이 좋은 콘서트홀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인상적인 거는 고역의 예리함, 분해력이요. 그 심벌이 치고 올라갈 때 끝까지 치고 올라가는 부분도 인상적이고 관악기의 광채가 정말 멋졌습니다. 그거는 뭐 마르텐 스피커의 다이아몬드 트윈터 네. 역할도 있을 거고 DS 카트리지 역할도 있을 거고 포노 앰프 역할도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하하님의 세팅, 튜닝 부분이 와 진짜 제가 리스펙트 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세팅 잘 해놓으셨네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 이 세팅의 90%는 제가 볼 때는 동호회에 있는 고수님들과 함께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스피커 위치부터 케이블 매칭부터 모든 과정들이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고수님들 다 오셔가지고 같이 듣고 같이 그렇죠. 하나씩 빼보고 꽂아보고 스피커도 조금씩 옮겨보고 이러면서 같이 만든 과정이죠. 사실 제가 그렇죠. 혼자 했으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절대로. 예. 그런 분들이 같이 이렇게 하면서 뭐 만들어진 사운드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노력과 실력이 들어간 세팅이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렇게 5곡을 어떻게 들었나 모를 정도로 정말 인상적으로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거 감사한데요. 그것보다 정말 저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와 음악을 들려주신 게 제일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진짜요. 죄송합니다. 너무 과찬을 해서 몸둘 바를 모르게 해서 죄송한데 과찬 받으셔야 될 진정한 고수분을 만난 것 같아서 앞으로 제가 아날로그 세팅에 약간 도움이 필요하면 좀 도움을 요청하면 와서
그 뭐 얼마든지 지원을 좀- 뭐 네. 도와드릴 텐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90% 이상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 아무튼 너무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